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박용도 강사입니다. 또 이제 19년 2차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다 그죠? 현장 모의고사 우리 촬영할 이 무렵 되면은 한 20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 정말 지금 뭐 엄청 걱정되시겠네요. 그 긴장하시고 또 이제 멘탈 흔들리고 그렇죠.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 저도 이제 수험생이었던 때가 있으니까요. 다 경험해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는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이게 막 멘탈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그냥 그 묵묵히 해라라고 이야기는 쉽게 하는데 한번 쭉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수험생이었을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수험생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길게 했을 거예요. 제가 한 7년 정도 수험생활을 했으니까 시험 때마다도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쳐봐도 항상 시험 때는 긴장이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그 느낌이 지금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고 멘탈 잘 잡고 좀 열심히 하고 자신감 가져라 라는 말이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선배 수험생이었던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돌이켜서 이야기해 본다면 적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공부 시간을 뭐 줄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쭉 봤던 내용들 중에서 A급하고 그리고 B급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착하게 알고 있고 뭐 그동안에 여러 번 뭐 모의고사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 중에 정확하게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틀리지 않고 맞추는 문제들 말고 말이죠. A급, B급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틀리는 내용들, 조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없었던 그런 파트들 있죠. 그런 파트들이 만약에 C급이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A급이고 B급에 걸리는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게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빼고요. 암기만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유의 어떤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들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한번 챙기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A급, B급 내용들 중에 익히 맞추는 내용도 혹시 시험장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 시험장에는 분위기 그 자체가 사람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히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면 그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속 지금은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좀 더 남아 있거든요. 암기가 된다는 거죠. 계속 돌려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더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 모르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보려고 하고 하면 계속 이제 자신감도 위축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했던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이거 내가 봤던 내용이고 그러면 안 봤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혹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안 봤던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위축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류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내가 익히 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 실수만 없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 다음 시험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A급, B급 내용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번에 꼭 합격해서 중경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할 건데 여러분 그 다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해설을 뭐 거의 안 들을 것 같은데 그죠? 해설을 듣는다면 간단하게 뭐 어떤 내용들 틀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이고 이제 또 우리 실제 소송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딱 그래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난도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실제 시험장에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 우리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제가 거의 시험장에 다 나왔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 모의고사 질이나 이런 것은 그 어떤 강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아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런 느낌의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해서 마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헌법과 수송법 모두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옳게 연결된 것이 뭐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기억권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있잖아요. 그죠? 수송법에도 있고 자백 배제 법칙도 그렇고
그다음 자백 보강 법칙도 마찬가지죠. 예, 그 밑에 자백 보강 법칙.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은 어디에 들어왔어요? 형사소송법에 2007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문 법칙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체포적 촉구심은 헌법과 소송법에 모두 규정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고소 등에 관한 설명인데 그 기억번은 우리 구술 고소 가능하다는 거고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됐고, 니은번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자가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자,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미필적 인식 틀리죠. 확정적 인식이고요. 그다음 D급번 공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처벌부는 의사 표시한 고소에 대해서 공개판한다. 그렇죠. 우리 친구죄의 공범은 우리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적용돼서 같이 취급해야 된단 말이죠. 뭐 고소를 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고, 취소를 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취소라고 했죠. 그런데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얼번. 조세범 처벌법 즉고발 사건이죠.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죠. 여러분,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 법인을 고발할 때 그 자유인의 행위자 까지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 즉고발 사건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미연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혐의 치유되지 않는다 했는데 치유되죠. 여러분, 치유되죠. 이게 뭔데 여러분들? 친구죄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는데 고소 없이 기소가 됐어요. 또 고소가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기소하면 안 되는데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공소의 혐의 있거든요. 이것을 공창 변경을 통해서 비친구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시 있었던 이 혐의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자, 3번 문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1번에 그 헌법상 보호돼야 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립니다, 여러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자, 이번에 후방에 앉아라 이런 지시하면 안 되죠, 그죠?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이런 지시도 안 되고. 3번은 이 그 변호인 대리는 자 맞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서 적격교통은 인정되는 거 맞고. 4번에 그 여러분 그 법원이 열람 등사를 허용을 명했단 말이죠. 열람 등사를. 그런데 열람만 시켜주고 등사를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4번 적부심. 적부심은 구속 적부심을 맡은 변호인은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변호할 거 아니에요. 고소장과 피신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권이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이야기고, 우리 적부심사는 뭐 48시간이죠. 예, 결정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적부심 절차, 적부심 청구권 이 피해자가 갖는 거 권리죠. 피고에게는 없어요, 그죠? 피고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서 만약에 피고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전에는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었거든. 왜?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2004년인 것 같은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하고 소송법이 개정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다면 적부심 진행 중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되어도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그 이제 법 조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판례도 바뀌었고, 그래서 자, 피해자 지위는 적부심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한 요건은 맞지만 적부심 절차가 존속되기 위한 요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개시 및 존속의 요건에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리고 이게 답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신문조서 우리 그 영장실질심사 적부심이니까요. 우리 적부심사 이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그지? 적부심사를 할 때 이때 그 이 조서는 충분히 시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15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네요. 자, 5번 문제. 압수수색 검증과 관련하여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기억번이 잘못됐죠. 그렇죠. 우리 영장은 사전에 제시해야 돼. 그런데 이 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제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까지 확인시키는 그런 제시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기억번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미연방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하겠죠. 왜? 강제 처분이니까. D급번 공소리 후에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요, 이 영장이 필요합니다. 기소 이후에. 근데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고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리얼번.
여러분 그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잖아요. 이 법원이 직권의 영장을 발부합니다. 근데 이것을 집행은 검사가 사경 관리를 지휘해서 집행을 해요. 근데 사경 관리가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러 갔는데 만약 이놈이 칼 들고 저항한다거나 도망치는 이런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은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제출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리얼번 제출해야 한다. 틀리죠. 미엄과 비협은 옳습니다. 그 미엄번에 뭐 소유권을 포기했다 해서 뭐 환부청권은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죠? 환부청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도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죠?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뭐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미연번은 맞고. 피협번은 우리 검사 동일체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검사는 이제 동일체 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만약에 폭행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인 검사가 당해 사건 수사를 해도 되는가? 된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피해자인 검사가 뭐 관여를 못한다고 한다면 전국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검사는 없어요. 왜? 검사는 하나니까. 한 놈만 피해를 당해도 모든 전국의 모든 검사가 다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피해자가 만약에 관여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아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압수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 근데 그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그 이유만으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6번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그 주제 자체가 쉽죠. 그래 A급이고 기억번에 사전 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틀리죠. 사후 승인이거든요. 그 다음 니은번은 맞아요. 그 다음 D급번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는 긴급 협사할 필요가 있다면 몇 시간까지? 24시간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48시간 틀리고요. 그 다음 리얼번, 이거는 노른 지분입니다. 자, 미연번.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춘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틀리죠.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사 주체가 판단하는 거죠. 상당한 대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B업번. 자, 이것은 여러분 그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해야 되거든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연히 발견한 경우 같은 거죠. 지금 이게 아니죠, 그죠? B업번은. 따라서 긴급 체포, 긴급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위법합니다. 적법 X죠. 그 다음 7번. 공소되기 후의 수사. 이건 4번이 잘못됐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뭐 쉬워서. 4번에 여러분 이미 법정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번복하는 내용을 조사를 진행해서 이것을 기재한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피해자신문조서든 증거로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뭐 당사주의, 공판중지,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뭔데요, 여러분들? 뭐예요? 증거동의죠. 증거동의. 종전적인이 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해서 증거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자, 8번.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자, 이거는 3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3번에 보면은 우리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 뭔데요? 도도 출조입니다. 도망한 때 도망 염려, 재정인멸의 염려,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 그 다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여기에 뭐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한번 구속했다 풀어준 놈을 다시 동일범죄로 다시 재차 구속할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 필요하고요. 공소 취소 공소약 결정. 이게 다시 기소 가능한데 왜 기판력이 없으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4번에 재정 신청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이 확대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 9번. 진술 거부권인데 이 기억번 호흡 측정기 주치의회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진술 거부는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죠. 호흡을 불어넣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속에 알코올을 배출시키는 내 신체적, 물리적 사회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지 뭐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니은번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이익되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다. 틀리죠. 이익되는 사실도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유리분리 불문하고 모든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급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리얼번. 우리 진술 거부권이 기본권이라 해서 고지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도출되는 건 아니에요. 고지는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의 규정이 있을 때 고지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려요. 그다음 미연번이네요. 여러분 우리 구공직선거법 그 선거범죄조사 관련하여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는 법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혹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수정법 이것이 이 구공직선거법에 유추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 뭐 하등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유추 적용된다, 틀립니다. 되지 않습니다. 고지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에요. 그다음 B번에 여러분 진술거부권 고지가 규정되기 전 명문화되기 전 구공직선거법 시행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위법이 아니죠, 그죠? 왜?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서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죠. 증거력이 부정된다면 틀리죠? 부정되지는 않거든요. 10번. 자, 국선 배려인 선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구속전 피의자신문이 영장실질심사잖아요, 그죠? 이때 사선 변론이 없으면 국선을 선정하고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발부되면 1심까지는 효력이 있죠. 맞고 니연번 연령지능 교육 중도 등을 참작하기 위해서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D급번 이게 장기 3년 이상이 잘못됐죠. 뭔데? 단기 3년 이상이죠. 구미친 놈의 장단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3년 이상. D열번, 미연번, B번은 다 맞는데 국민참여재판, 국선, 필요적 변호 사건이잖아요. 미연번은 빈곤, 청구조, 그리고 소명자료 제출, 옳은 지문이고요.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국선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 11번. 강제체뇨. 이 강제체뇨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희소성이 있고 상당히 거의 반복적으로 참 나오기 어려운 판례예요, 이 판례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1번 자, 이게 보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제체뇨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뇨관을 여러분 요도를 통해서요. 우리 사람의 어떤 몸에 소변이 나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도뇨관이라고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방광에 간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요를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모멸감과 굴욕감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충성의 요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 1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이 여러분 강제체뇨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요 안에 마약 성분 같은 거 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자, 우리 뇨를 뒤져서 발견하는 수색 그리고 뇨의 점유를 취득하는 압수.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처분 또는 압수수색이 되는 거예요. 자, 감정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3번, 4번은 다 옳은 것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단 말이죠. 그 다음 12번. 공판 준비 절차.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여러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여야 된다. 이거 붙일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붙여야 하는 거 맞죠? 일반 사건은 붙일 수 있는데 국참의 경우는 붙여야 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우리 쟁점 정리 같은 거 하잖아요. 쟁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 지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내용에 뭔가 추가할 게 있고 또 뺄 거 있고 바꿀 게 있다면 자, 추가 처리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 3번이죠. 검사 변호인은 공판 준비를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해서 출석할 수 있고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는 공판 준비를 출석할 수 없다. 틀리죠. 피고인은 자, 필요하면 소환도 가능하고 소환이 없는 경우에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도 옳은 지문이죠, 그죠? 공판 준비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증거 신청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예외는 2개. 그 신청으로 공판을 현저히 지연시킬 우리가 없다. 또 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됐습니다. 자, 13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쭉 했는데 누가 배심원이고 누가 예비인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고. 자, 이번에 여러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법원에서 국참을 받기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이 확인을 안 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통상재판으로 진행됐다면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가 일정도 침해된 거는 맞거든요. 그럼 2심에 올라가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그 1심의 그 절차 기법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자, 이런 요건이 구비되면 가능해요. 뭔데 여러분들? 국참에 대한 안내를 이제 2심에서 해주는 거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놈이 나는 국참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대로 이 재판 만족스럽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1심의 어떤 절차적 위법이 하자가 치유가 된다는 게 판례죠. 치유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일단 3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1심 법원의 결정은 불복이 안 되죠. 그죠? 항고할 수 없다 맞고, 의사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확인서 제출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14번. 자, 기억범 같은 경우에 그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은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다음 니언번. 지금 고의로 증거를 드럽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면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요. 틀리죠. 직권도 됩니다. 법원의 직권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리얼번 이런 것들은 옳습니다. 리얼번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 그리고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그 다음 미연번. 이런 자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하는 거죠. 먼저 조사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B번에 여러분 그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을 잘 못하면 그 피고인을 일시 대정을 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반대 신문권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증인이 증언을 다 하고 나면 피고인을 다시 불러들인 뒤에 증언한 내용을 알려주고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틀리죠.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반대 신문권. 자, 15번입니다. 자, 기억번에 그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했으면 그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물론 있긴 하죠. 당해 사건의 공판 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 그리고 공판 절차가 현재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신문을 해야 돼. 니언번.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사생활의 비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됐고 이제 디귿번 13세 미만 장애 이거는 신뢰관계 있는 자 동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틀리죠. 그 다음 리얼번 소송 계속중 사건의 피해자 이네들은 열람동사를 재판에 신청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미연번 신청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 안 하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겠다. 철회한 것으로 보는 거 맞죠? 그 다음 B번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 피해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해서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으로서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정인신문에 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자 법원은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 부분이 잘못됐죠. 법원은 직권도 가능하거든요. 직권도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다 있기 때문에 틀리다. 자 16번 다음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증거동의도 참 쉬운 주제예요. 여러분 A급 주제고 4번이 잘못됐죠. 자 우리 증거동의는 변호인도 가능합니다. 그죠? 단 변호인은 변호인 명시하는 사이에 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 피고인이 출석해서 증거를 하며 부동의했죠. 우리 4번 지문이요.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서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를 하며 동의했다면 증거동의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죠. 여러분. 왜? 명시하는 사이에 반하지 못한다니까요. 변호인. 그래서 17번 수표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수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막 정리를 할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 수표는 증거물이 있으면입니다. 물건이거든요.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맞고 이번에 그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 출력한 문건을 진술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네요. 어떤 기재 내용의 진실성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잖아요. 어느 경우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존재 자체 그리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쓸 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문자 메시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 그 문자 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증거로 쓰이는 거니까 이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 4번에 여러분 예우 차원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들리는 거야. 이걸 녹음을 했다고요. 이거는 뭔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니까 증거로 못합니다. 위법하다, 맞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갑과 을은 공범이네요, 그죠? 그리고 사법경찰관, 검사 모두 자백을 한 게 갑, 그리고 법정에서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을은 일관되게 부인을 했다. 자, 1번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를 을이 정보를 하며 부동의 했다라는 겁니다. 저 을을 재판하게 하고 있네요. 을이 부동의 하는 거 보니까 예, 갑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해자 신문조서 을에 대한 유죄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자, 을이 피고인인데 증거상에 부동의 했죠. 예, 그러면 전문법칙 예외. 자, 우리 사경이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3일이죠. 사망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서류 이어야 되고 피고인이 내용 인정이 되죠. 지금 을은 문제에서 일관되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2번 갑에 대한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를 을이 정보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에 자, 갑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대 신문 기회가 주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예, 맞죠, 그죠? 왜? 검사가 작성한 공동필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3일이죠. 사항, 적법한 절차 방식, 그리고 실질적 진정 선입, 그리고 반대 신문 기회 부여, 특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했고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 했거든요. 그럼 두 개만 있으면 돼. 실질적 진정 선입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 기회를 주었다면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번 지문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3번 을에 대한 공사일과 관련하여 갑에 대한 검사학성 피해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한 때에 그렇죠. 을에 대한 공사일, 을이 피고인이거든요. 예, 갑에 대한 검사학성 피해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을의 범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갑의 자백을 을의 자백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자, 4번 갑에 대한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보강 증거 없더라도 그 자백만으로 갑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고 없습니다. 지금 갑이 지금 피고인이에요. 왜? 갑을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백하는 진술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뭔데? 자백이 있으면 보강 증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 보강 증거 없더라도 자백만으로 갑에 대한 공사에 대한 유죄 선고할 수 있다. 틀리죠. 자, 19번 법원이 재정 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관가한 채 공소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공소 재개 결정을 하면 안 되죠. 대상이 아닌데 근데 했대요. 근데 이것을 더 이상 본안 절차에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본안 절차에서 다툴 수 없다면 옳은 선택지로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1번과 2번이 그런 내용이죠. 자, 3번 여러분 기각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다시 기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라는 게 뭐냐? 재정 신청 기각 결정 정당성의 의문이 제기되어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각 결정 당시 제출한 증거와 그리고 새로 발견된 증거를 합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 이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리죠. 4번에 관련 민사 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판단에 근거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면 변론으로 하고 그 민사 판결에서 사실인정 그 판단이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새로 발견된 증거라는 것은 기각 결정 당시의 어떤 증거와 그리고 새로 발견된 증거를 결합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민사법원에서 판단한 사실인정, 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심판례예요. 20번 기업분의 적결 심판 절차는 공판 절차에 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아니죠. 구두변론에 합니다. 1번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고 보강 증거 없더라도 피고인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에 선고할 수는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적결 심판의 경우에는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결 심판에 대한 정재판 절차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 재판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죠. 정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미연발의 적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정형 아니죠. 적결은 선고형 기준이죠.
자, B업번은 뭔데 여러분들? 자, 우리 척결에 대한 척결 청구할 때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도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척결 심판 떨어졌고 정재판 청구됐습니다. 그때 1회 공판 열리기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전부 다 법원에 들어왔어요. 정재판 청구 이후에 작성된 서류까지 첨부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최초 척결 심판 청구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자,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을 간단하게 좀 마쳤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해드리려다가 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언제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 모의고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집어드리니까 모의고사, 이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실제 인강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 이 영상을 볼 무렵에는 이미 시작했겠네, 그죠? 아쉽다 너희들. 그래도 꼭 인강이라도 너희들 꼭 봐. 여러분 여기 우리 학원 학생들은 물론 동영 모의고사에 다 참여하겠지만 혹 외부 학생들 이 영상을 보는 외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의 그 동영 모의고사가 되게 좋거든. 거의 실제 시험과 거의 동일한 난도에 동일한 정도의 시험 점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응시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영상을 보면 늦겠네 얘들아. 이제 찍기 특강 이것도 영상에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수성법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찍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풀어라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최종 정리를 아주 짧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찍기 특강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고요. 어제 저녁에 그 중경에 가 있는 친구를 잠깐 봤습니다. 중경에 가 있는 친구를 봤는데 이것도 좀요. 한 친구는 여기 우리 대구 학원에 제 아끼는 제자였고 또 한 친구는 서울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메가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 또 아끼는 제자였는데 한 분은 여경이고 한 분은 남경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가지고 둘이 왔는데 상당히 뿌듯하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감이 잘 안 난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자기도 이제 막판에 정말 이렇게 내를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 당시 그 친구가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마지막에 이제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열심히 하라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쌤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 잡고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내 공부했던 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 술도 한잔 들어갔겠다. 들어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그렇게 뭐 한참 지나서 앞에 인트로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한참 지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물론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당시 공부할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참 말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20며칠 지나면.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뭐 그렇게 오랫동안 뛰어왔고 이제 마지막 결승선을 이제 밟기 얼마 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기도 지치고 거기다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있는가 합니다. 버릴 수 없죠.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그냥 공부에 집중하라라고 했었는데 어렵다는 거 알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나면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뭐 울컥해지면 또 울컥해지고 화나면 화나고 그러면서 또 보세요 책을. 저도 그랬던 것 같으니까. 자, 그런 생각을 떨치기 어려우면 떨치겠다는 것도 잡념이니까 그냥 쭉 하시면 좋은 결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또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지금도 합격했다는 것을 잘 실감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실감이 났던 그 상황이 있대요.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다면 먼저 미리 가서 볼 수 있다면 얘들 정말 열심히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리고 내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중경에 딱 갔더니요. 간물대 있잖아요. 자기 이제 자기 숙소가 있고 자기 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돼 있더래요. 다 분류가. 그래서 딱 갔더니 자기 간물대가 있더래요. 군대 갔다 오는 우리 남학생들은 알 건데 간물대. 근데 여학생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일단 자기 침상이 있고 뭐 자기 침대가 지금은 이제 침상은 아니고 이제 침대겠죠. 그리고 자기 옷 넣는 이런 그런 캐비넷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있을 건데 거기에 자기 이름과 이게 있더래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딱 붙여 있고 자기 이름표가
중경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 아, 내가 합격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너무 가슴 뭉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경에 여러분 그 간물대, 여러분 어떤 침대, 여러분 방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딱 적혀져 있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빨리 가서 거기서 여러분 또 멋진 경찰관의 삶을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